최근 미중 대립이 격화되면서 일본 등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미중 대립의 어부지리로 대한민국이 해외 군사기지를 확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는데요. 이런 배경에는 얼마 전 미국과 일본이 유럽 국가들을 끌어들여 초대형 군사훈련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연히 이런 훈련을 중국이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반중국 세력에 맞대응하기 위해 공공사명 항공모함의 건조 시한을 내년 2월까지로 앞당기는 등 해군력 강화에 매진하면서 세계 각지로 해군 기지를 확장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동안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지으면서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그 세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수에즈 운하를 통제할 수 있는 핵심 교통요지 지부티에 항공모함 전단이 주둔할 수 있는 대규모 해군 기지를 건설하고 함대를 주둔시키며 팽창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래 지부티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중국과 대립하고 지부티에 소규모 파견대를 뒀던 일본이 기지 확장을 선언하는 등 각 나라들의 맞불 전쟁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국내 일각에서 이런 상황을 활용해 우리 역시 아프리카에 해양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같은 이웃들이 이미 지부티에 군사기지를 설치했으니 우리 역시 늦게라도 이들의 뒤를 쫓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지부티가 있는 아덴만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지역인 만큼 우리 역시 한시라도 빨리 해군기지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말은 쉬워도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미, 중, 일의 군사기지가 있는 지부티는 이미 포화 상태이며 첨예한 대립으로 함부로 기지 건설을 진행했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해부대와 같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부대가 활동할 거점을 동아프리카 연안에 반드시 확보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방안이 참으로 기발한데요. 지부티에 이웃에 인접한 소말리아에서 독립한 소말릴란드의 해군기지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소말릴란드는 소말리아와 달리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만처럼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그리 큰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들은 소말릴란드를 소말리아와 마찬가지로 취급해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소말릴란드가 국가 역량에 비해 굉장히 저평가됐다는 것이고 그만큼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소말릴란드를 굉장히 고깝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해외 군사기지 건설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6일 일본 해상자위대는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미, 일, 호 3개국에 캐나다와 독일이 추가된 5개국 연합함대가 일본 내에서 연합훈련을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해자다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훈련의 규모는 함정 20척과 항공기 40기, 미국 해군 함정 10척 등 총 40여 척의 함정과 40여 기의 항공기가 동원되는 초대형 훈련입니다. 주목적은 동맹국 간의 연계 강화라고 하는데요. 실상은 중국을 노리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지난 5월 19일에는 미이로 해군과 함께 프랑스 해군의 상륙함이 남중국해에서 연합훈련을 벌였고 지난 8월에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가 미국, 일본 함대와 함께 훈련했습니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소국들도 자국의 주력함을 보내며 미국과 함께 대중압박에 참가했는데요. 이처럼 미국이 세계 각지의 동맹들을 소환해 대중전선에 참여시키면서 태평양 패권을 노리던 중국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에 중국은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함대 건설에 매진하면서 세계 각지에 있는 해외 주둔 기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난사구도의 인공섬들과 스리랑카, 콜롬보항, 파키스탄, 과다르항 등 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세력이 급격히 확장 중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남이 각국의 투자를 확대하며 해군 시설 확보에 혈안인데요. 그런데 중국이 보유한 최대 규모의 해외 기지는 아시아가 아닌 홍해 입구에 위치한 동아프리아의 소국 지부티입니다. 이곳이야말로 중국이 애지중지하는 핵심 군사기지인데요. 지부티는 아덴만으로 유명한 아프리카의 뿔 끝자락인가 동시에 수에즈 운하의 출입구인 홍해 끝자락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중국이 이 지부티에서 해군기지를 보유한 이유는 세계 최대의 물류직결지인 수에즈 운하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부티에는 여러 국가들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 아덴만의 여명작전에서 인질구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대한민국 해군의 청해부대 소속 군함이 주로 정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지부티를 식민 지배했던 프랑스가 1,500명 이상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며 세계 최강 미국은 아프리카 최대 군사기지 캠프 르모니에를 지부티에 설치했습니다. 미국의 해외 기지는 2001년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는데요.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협정 개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아프리카 최대 군사기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미국의 아프리카 사령부 직할 합동 특수임무부대, 해병대 4,000명 등의 정예 병력이 상주 중이며 각종 첨단 전력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국제공항 남쪽에는 테러 세력을 공습할 때 쓰는 드론 부대가 쓰는 비행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부티 미군 기지는 아프리카인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세계 최강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를 증명하는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곳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25일 중국은 지부티와 군사기지 사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중국 군대가 국제평화유지, 아덴만과 소말리아 해역의 항해안전 수호, 인도주의 구조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더욱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중국의 말을 아무도 믿지는 않습니다. 인도적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기에는 그 기지의 규모가 무지막지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이번에 건설한 지부티 해군 기지의 항만에는 부두가 2개 있는데요. 두 번째 부두의 규모가 항공모함을 쉽게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대형인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대규모 지하시설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지부티 기지와 미국의 캠프 르모니에 사이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13km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중이 지부티에 격돌하자 미국의 이웃 일본 역시 지부티에 군사기지를 건설했습니다. 2009년 르모니에 미군 기지에 소수부대를 파견해 공조체제를 구축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설 확충을 시작했는데요. 이처럼 우리 주변국들은 동아프리카의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상대국을 견제하기 위해 지부티 기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군은 아직도 미군에 얹혀 사는 처지입니다. 최근 우리의 군은 청해부대의 작전 영역을 페르시아만까지 크게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해군 기지를 확보하지 못해 오만의 무스카트항과 살랄라항, 지부티 등을 떠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수지원함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이 보유한 군수지원함 전력으로는 국내 수요도 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파병한 청해부대가 제대로 활동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를 해결할 획기적인 방법이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소말릴란드와의 협력입니다. 소말릴란드는 소말리아에서 독립한 신생국으로 대만처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미승인국입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식민지였던 소말리아의 다른 지역들과 달리 영국의 지배를 받아 문화적 수준이 높은 나라입니다. 소말리아의 푼틀란트가 해적의 온상지역으로 지목받고 있지만 소말릴란드는 그와 달리 매우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 성립 초기에 각 부족들이 평화적으로 무장을 해체하고 이후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가난하고 혼란한 아프리카에 속해 있음에도 전자화폐를 통해 상거래가 이뤄질 정도로 안정적인 인프라를 갖춘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독자적인 해군을 동원해 해적을 소탕하는 등 국제사회에 이바지하고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에 비해 국제사회 지원은 미비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소말릴란드가 대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말릴란드는 같은 미승인국인 대만을 서로 국가로 인정하고 대만으로부터 여러 원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못마땅해 한 중국이 소말릴란드를 국제사에서 고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렇다 할 투자를 받지 못해 국가 잠재력에 비해 성장이 상당히 더딘 상황인데요. 일례로 최근 소말릴란드에서 이뤄진 가장 큰 투자 사업은 베르베라라는 한국 개발에 투자된 5천억입니다. 작은 돈은 아니지만 국가의 최대 사업이라기에는 상당히 민망한 규모인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잠재력이 충분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말릴란드를 돕는 대가로 해당 지역의 해군 기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말릴란드를 기점으로 동아프리카로 뻗어가는 수출로도 만들 수 있는데요. 소말릴란드의 항구를 사용하는 아프리카 동쪽의 대국 에티오피아를 통해 수단이나 아프리카 내륙까지 우리 경제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말릴란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만약 한국이 이런 제안을 한다면 거부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손만 뻗는다면 소말릴란드에 대규모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소말릴란드에 해군 기지가 지어진다면 이를 통해 청해부대의 안정적인 활동 거점을 마련하고 한국의 영향력을 인도양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여러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개입입니다. 우리가 소말릴란드에 해군 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미국, 일본 등 지부티에 군사기지를 두고 있는 반준 전선에 간접적으로 합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런 행동이 매우 심대한 도전 행위가 되는데요. 그래서 미중 대립에서 중립적인 성향을 지키며 득을 보던 우리로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국민들의 반발입니다. 사실 청해부대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해외 파병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아덴만의 여명작전 이후 파병에 유의미한 성과를 내며 그 중요성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해외 파병에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미국이 시키는 대로 만리타행에 끌려가 경비 나선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는데요. 그들이 보기에 고정적인 해외 파병을 위해 별도의 군사기지를 건설하자는 것은 굉장한 낭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당장 청해부대만 하더라도 아덴만이 있는 동아프리카는 물론 최근에는 서아프리카까지 우리의 해군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를 보조할 별도의 해군기지가 매우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한반도 이해 지역에 우리의 해군기지가 건설된다면 이를 토대로 한국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새로운 영토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